부터 시작할 건데 126페이지의 필수 문제 13번은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얘기는 이 식을 강제로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강제로 1차 곱하기 1차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라는 뜻인데, 아마 지금 약간 그런 기시감 같은 게 들리는 친구도 있을 텐데, 기시감이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텐데, 페이지를 잠깐 118페이지로 돌려볼게요. 118페이지로 돌려보시면 118페이지에 239번이 있습니다. 239번 이거 설명을 할 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뭐였었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됐던 거죠. 이 식이. 이 뒤에 있던 상수항이.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해를 구하신 후에 그 해를 이용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강제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루트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했었어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잠깐 보시면 다음 두 2차식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는 얘기는 강제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얘를 는방으로 살짝 잡아볼 거예요. 그럼 이거의 해를 구해보시면 x는 짝수공식 써볼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1 플러스 루트 5i와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바로 해가 됐을 것이고, 맞죠? 그렇다면 이 식은, 요 방정식은 이러한 방정식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5i, x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이 방정식이 되어야지 해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을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린 이 식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린 이 과정은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가 됐겠죠. 얘를 슬쩍 는방으로 잡아놓고 얘를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x값은 뭐가 됐을까요? x값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것이 됐겠지? 얼마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니? 2후 10이니까 14가 됐겠네요. 그렇다면 이 식은 해는 이걸로 가지려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런 형태가 되고, 근데 다만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얘는 얼마야? 2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최고 차이 계수를 2를 만들려면 양변은 똑같이 이 식을 곱해서 동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겠네요.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눈방을 살짝 지워주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한 문제만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발전문제 14번 별표 좀 쳐줄까요? 발전문제 14번입니다. 두 분의 합이 6일 때 봅시다. 먼저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이런 문제를 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해는 무엇입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됐을 테니까, 그죠? x값은 1입니다. 그죠? 다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의 해는 무엇입니까? 1인 거죠?
그렇다면 x가 1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t가 1인 거죠. 맞습니까? 다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에 해는 무엇입니까? 1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또 a 값이 1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다시 보세요. 제가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fx는 0에 해는 무엇입니까? x는 1인 거죠. ft는 0의 해는 무엇입니까? 1인 거죠. fa는 0의 해는 무엇입니까? 1인 거죠. 문자와 상관없이 괄호 안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식은 성립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는빵을 성립시키는 그때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 그 값이 해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문자를 보지 마시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다. 이것을 이해하셨었다면 지금 여기에 잠깐 볼까요?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그렇다면 두 근을 제가 m하고 n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해를 m하고 n이라고 잡아볼게요. 아무래도 2차 방정식이니까 중근일 수도 있겠지만 중근도 두 개의 근이 같은 거지 두 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르지 않을 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m과 n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fm은 0, fn은 0을 만족시키는 얘네들에 한 m 플러스 n의 값이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더해 봤더니 6이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fx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괄호 안에 들어가서 성립시키는 그 값을 더하면 6이다. 알겠죠? 지금 f에 5x-7이 있는데 똑같이 f가 같아요. 알겠죠? 제가 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는다면 이 식은 f의 5알파-7은 0을 만족시킨다는 얘기고요. f의 5베타-7은 0을 만족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빌드업이 되셨다면 이제부터 여기 잘 보셔야 돼. fx에 대한 특징은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더한 값이 6이라고요. 지금 는빵을 만족시키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5알파-7이죠. 는빵을 만족시키는 그 값이 5베타-7이죠. 그 값들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6이 나와야 된다고요. 따라서 5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14는 6이 됐을 것이고 5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항시키시면 20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아까 전부터 계속 빌드업을 쌓고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는 얘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 과정도 그냥 머릿속만 생각하시는 거고 아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더하면 6이라고? 그럼 5알파-7이랑 5베타-7 더하면 6이겠네? 이해하시겠어요? 워낙 중요해서 밑에 문제도 한번 좀 더 볼게요. 보세요. fx는 0의 알파와 베타 값이 다음처럼 됐을 때 두 근의 곱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두 근을 제가 m하고 n이라고 잡을게. 알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f의 2n-1은 0을 만족시킨다는 얘기고요. f의 2n-1은 0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뭡니까? 2n-1과 2n-1 괄호 안에 있는 값, 괄호 안을 성립시키는 그때의 값을 더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3 나온다고요. 다시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곱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4가 나온다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2n 플러스 2n 값이 얼마냐면 2n 플러스 2n 값이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놈을 전개해 주시면 4m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시면 2n 플러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계산하신 게 얼마까지 나온다는 얘기냐면 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뭘 물어봤냐면 두근의 곱 결국에는 m 곱하기 n이 얼마냐 묻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mn은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2n은 우리가 크기를 알고 있죠. 얼마? 5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5를 넣어서 여기다가 5를 넣어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mn 값을 찾을 수 있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응용폭들이 많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한근이 3-루트2를 만족시키는 이놈을 찾아달래. A값, B값을 찾아달래. 알겠지? 우선 첫 번째. 가장 무식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원리에 충실한 거죠. 한근이 3-루트1에 근이란 얘기 나오면 뭐 했었어 지금까지? 한근이 2일 때 이런 거 나오면 뭐 했어? 대입했었다고요.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3-루트2를 대입하는 거야. 그렇다면 얘를 전개해 주시면 9-6루트2에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3a-a 루트2가 됐을 거고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죠. 맞니? 그렇다면 얘를 정리해 주시면 루트 2가 있는 놈, 루트 2가 아닌 놈. 다시 말하면 실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더했을 때 얘가 얼마 나와야 돼? 0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었겠죠. 어차피 얘네들은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 유리수와 무리수는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한근이 3-루트2야. 그렇다면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3-루트2. 그렇다면 얘를 정리해 주시면 x-3은 마이너스 루트2였을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적는 거지만 결과를 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원래 바로 직전의 식은 이거였을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의 식은 뭐였을까요? x-3에 대한 제곱은 2였겠죠. 제곱 날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생겼을 테니까. 그 다음에 바로 직전의 식은 뭐였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2였겠죠. 그럼 바로 직전의 식은 뭐였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에 대한 방정식을 풀으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원래 방정식은 요 놈이었을 테니까 a값은 마이너스 6, b값은 7.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번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추구하는 바이고 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한근이 3-루트이고 얘가 유리수 AB였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풀 때 뭘 활용했을까요? 인수분해를 했을까요? 아니죠. 뭘 했다는 얘기야? 근의 공식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잖아. 그쵸? 따라서 한근이 3-루트2였다면 또 다른 근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 3 플러스 루트2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두 근이 주어져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x제곱에 두 개를 더해. 얼마니? 6의 부호를 바꿔주면 일치한 개수. 곱해봐. 9 빼기 루트의 제곱 2죠. 9 빼기 2면 얼마니? 7. 이렇게. 그 다음에 눈으로 비교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한다면 한 근이 3-루트이고 또 다른 근이 3 플러스 루트2인데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데 지금 a 역할하는 게 얼마야? 1. b 역할하는 건 얼마야? a. 결국엔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인데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6. 이걸 이용해서 a값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이 뭐죠? a분의 c죠. 근데 a 역할하는 게 지금 1이고 c 역할하는 게 b가 됐을 테니까 그죠? 얘의 값은 두 근의 곱 얼마입니까? 9 빼기 2였을 테니까 7 이렇게 해서 b값도 구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려면 저는 3번을 추천을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각자 좀 해주시고 밑에 문제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밑에는 그냥 제가 추천하는 3번 방법으로 그냥 풀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2i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반드시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결을 했겠죠. 개수가 실수일 때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 1-2i 맞습니까? 그렇다면 2차 방식 만들어 봅시다. x제곱에 두 개 합 얼마입니까? 두 개 합 2의 보를 바꿔주면 1차항 개수 곱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1-2i의 제곱이잖아. 그럼 1-의 마이너스 4가 됐겠죠? 얼마입니까? 5. 이 방정식이었을 거라고 a값 마이너스 2, b값 5인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실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실력 업 문제만 좀 먼저 같이 볼게요. 실력 업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두 식은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됐대요. 알겠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k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6이라는 건데 얘를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절대값은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짐작해 봐봐. 첫 번째, 알파와 베타가 있었을 때 둘 다 뿔뿔일 때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됐을 거예요.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구했던 조건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4. 그죠? 얘가 4이기 때문에 얘가 뿔뿔이면 모순이 생기죠. 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가 마마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마.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 값이 6이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마마일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6. 얘도 마찬가지. 방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어? 4였죠. 모순이 발생하니까 얘도 아니네? 그렇다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뿔마 아니면 맞뿔인데 어차피 지금 알파와 베타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양근을 알파라고 잡고 베타를 음근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 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냐면 얘는 알파로 나올 거고 얘는 베타로 나올 텐데 그 값이 6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여기서 하나가 더 나타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그렇다면 두 놈을 연립해 주시면 2알파는 10이 됐을 테니까 알파 값 얼마야? 5. 알파 값이 5니까 베타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두 개를 이용해서 k 값 구할 수 있겠죠. 알파 베타가 k였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얘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273번을 잠깐 보죠. 273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죠? 보시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거의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다 적을까요? 습관처럼 그냥 아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는 것과 알파 베타가 2라는 걸 써먹겠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px가 요렇게 생긴 놈인데 px가 2차식이래. 근데 2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몰라. 아무튼 px는 요거까지 계산한 놈이 있었는데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이래. 그리고 베타 플러스 1이라. 알겠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 방정식의 해가 이 두 놈을 갖고 있는 놈은 이 놈이었을 거라고.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얘를 해로 갖고 있는 방정식은 x제곱에 두 개를 더해. 얼마니? 알파 더하기 2. 얘 보호를 바꿔준 놈이 1차항 개수고. 그죠? 두 개를 곱해봐. 두 개 곱하면 얼마니?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은 빵을 계산한 게 바로 요 방정식이었을 거라고.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얘가 5라는 거. 그쵸? 따라서 이 방정식은 이거였을 거라고. x제곱 마이너스 얘가 5였을 테니까 7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얼마야? 알파 베타 2. 알파 플러스 베타 5. 그러면 상수항은 얼마야? 1은 0이었던 거니까. 그치? 8. 이렇게 됐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두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은 얘라고. 그렇다면 얘를 두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이 얘라 그랬었잖아? 그러면 얘도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해로 갖고 있는 거고 얘도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해로 갖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봐야 돼.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가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는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얘도 방정식의 해가 이거랑 이거고 얘도 이 방정식 해가 이거랑 이건데 뭐를 몰라? px의 이창의 개수를 몰라. 지금 우리 뭐야? 이창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하고 식을 세운 거잖아. 근데 이창의 개수, px의 이창 개수가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를 해줘야 돼? 여기에 a를 잡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a 구하라고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냐면 이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야. a를 구해서 마무리하라고. 알겠죠? 한번 넣어봅시다. p-1 0이래 p-1을 한번 넣어봅시다. p-1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번이면 마이너스 4는 a 곱하기 마이너스 넣어봐. 1 플러스 7 플러스 8인 거죠. 맞습니까? 얼마야? 16. 근데 p-0이니까 그쵸? 그렇다면 16a가 마이너스 4니까 a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해되니? 그렇다면 요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px까지 다 구한 거야. 근데 뭘 구하래? 마지막으로 뭘 구하래? p2의 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p2를 구해야 돼. 요 놈이 우리가 구하려는 거야. 2 더하기 2 빼기 3이 됐을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2제곱 마이너스 14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요 p 값을 구하시는 거죠. p는 1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이해하시겠어? 조금 생각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내용 이해 안 되면 잠깐 멈춰서 한번 고민해 봐봐. 알겠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봤던 거죠. 어떤 단어에서 많이 봤었죠, 이거? 닮음. 그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고 잡게 되면 얘를 베타라고 잡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예요. 큰 직각삼각형에서. 근데 지금 요 놈을 제가 D라고 잡고 여기 E라고 잡는다면 DC도 직각이죠. 알파면 여기는 알파가 겹쳐지는군요. 여기를 X라는 각이라면 요 각은 Y라는 각이 돼버려. 이해되니? 여기도 Y라고 잡는다면 그럼 X 더하기 Y가 90도가 됐겠지. 그래서 AA 닮음 전체 도형과 요 도형.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도 90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X. 그치? 그래서 요 도형도 닮음. 그것을 활용을 할 텐데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자. 습관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4. 알파 베타는 2.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이 상태에서 AB의 길이가 알파라는 길이인 거고 BC가 베타라. 두 근을 각각의 빗변 아닌 변으로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그렸다는 거네.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내접하는 정사각형 얘의 넓이와 둘레를 다시 그걸 두 근으로 할 거래.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한 변을 구해야 되는 거네. 네, 이 한 변을 K라고 잡아볼게. 이렇게 얘를 K라고 잡아볼게. K라고 잡으면 넓이는 뭐야? K제곱이죠. 둘레는 뭐야? 4K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K제곱이랑 4K? 뭐야? X제곱에 두 개의 합 물 더해서 부호 바꿔주면 1차항 계수고 곱하면 4K 세제곱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 방정식이네. 근데 얘랑 비교해 달라는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4니까 그냥 여기다 4배만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야. 그럼 결국엔 우리 뭐 구하라는 거야? K 구하라는 거야. K. 이해돼? K만 구하면 여기다 대입하셔서 또는 여기에 대입하셔서 이 방정식을 완성시키면 끝나는 거야. 얘가 M이고 얘가 N일 테니까 4배 한 놈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K를 구해야 되는데 K를 구하는 과정은 순수하게 닮음이야. 전체 도형이 알파, 베타야. 나는 요 좀 커다란 도형 얘를 볼게. 이 길이 뭐가 되는 걸까? 베타 마이너스 K. 이해되니? 따라서 전체 도형과 얘 닮은 비 알파 대 K는 베타 대 베타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 식 세워봅시다. 베타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K.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니? 넘어가. 우리 K 값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야지. K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알파 K 더하기 베타 K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K. 알파 베타.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4. 알파 베타 얼마라고? 2. 약분하시면 K 값 얼마야? 2분의 1이 됐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2분의 1 여기다 넣어주시면 4분의 1이 됐을 거고 4K니까 2가 됐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은 4의 x제곱에 두 개를 더하면 얘는 4분의 8이니까 4분의 9x 두 놈 곱하면 두 놈 곱해서 적은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인데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아니다. 아니죠. 여기까지 계산한 거죠. 2하고 4분의 1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2분의 1. 두 분의 곱이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4배씩 해주시면 여기다 비교해주시면 되겠다.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왔겠네요. 이해돼? 다시 지금 오히려 얘가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K값을 구했으니까 넓이와 둘레. 넓이 얼마야? K값이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된 거잖아. 그지? 넓이 얼마? 4분의 1. 둘레 얼마? 2분의 1에다 곱하기 4라는 얘기잖아. 2. 그죠? 얘를 두 군으로 하고 있는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뜻이었던 거야. 결국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함수 부분을 넘어갈 건데 여기까지 좀 문제 좀 풀어서 오세요. 알겠죠?